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방송문화진흥의 권태선 이사님. 예. 최근 MBC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압박 수단의 하나로 MBC를 민영화해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행법상 가능한 일입니까? 잘,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 보여주세요. 방송문화진흥법 1조를 보면은요,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규정을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조항이 방문진이 공영방송 MBC의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근거가 되고요, 주식회사 MBC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방문진이 MBC 주식 지분을 매각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떠나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업 언론이 선정적이고 당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미확인 정보가 난무하는 혼탁한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방송을 매각해서 또 하나의 민영 상업방송을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미디어 환경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는 공영방송이나 그러니까 공영 미디어가 그 한 사회의 균형 있는 여론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 이미 아주 많은 민영 방송, 민영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에 비해서 어떤 공적 책무를 다하는 이런 언론들이 사라질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영 언론들이 미디어 환경에서 거의 그린벨트 역할, 청정지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방문진이 앞으로도 공영방송 MBC의 최자 출자자로서 MBC가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방문진 이사회도 MBC의 보도 제작 편성에는 관여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법 4조에 의해서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9월 26일 날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 이후에 대통령실로부터 MBC의 보도 경위를 캐묻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이사장님, 과거에 이런 방송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이 방송사에 직접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처음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당연히 이거는 언론사가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를 걸어서 보도에 압력을 넣었다가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실 공문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방송법 4조 위반한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은 뭐 대통령실이든 누구라도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노골적으로 어떤 걸 요구한다는 것은 당연히 압력으로밖에 비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도와 관련해서 당시에 취재를 했던 대통령실 영상기자단이 입장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 언론단체에도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영상기자단 얘기가 당시에 자기들도 이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서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대통령실의 그 대협력실 관계자가 와가지고 이 보도 내용을 보자고 하면서 이 보도 내용을 보고서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없냐, 사실상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이것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 취재단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취재한 거를 이 보도하지 말라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그 부당한 행포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에 이제 이
각사가 영상기자단에서 였기 때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목해야 볼 것이 이 영상기자단에는 MBC나 뭐 이런 소위 지상파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종편, 보도 채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언론인들이 나름대로 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비슷한 보도들이 나간 겁니다. 근데 왜 유독 MBC가 타겟이 돼야 하는 겁니까? 이건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와 관련해서 국제기자연맹 그 IFJ 아시죠? 이게 최대 언론인 단체입니다. 국제적인. 여기서도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성명을 통해서 MBC와 한국 언론에 대한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를 규탄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거를 해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보도한 언론사를 문제 삼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박문진 어떤 입장이 있습니까? 뭐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혹시 이사장님 대안적 사실이라는 말, alternative fact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허위 거짓말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그냥 중계 방송하는 식으로 보도가 되고 SNS를 통해서 그게 흘러가다 보면은 이게 마치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진실을 덮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얼터너티브 팩트라고 해서 대안적 사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이 해명하고 있는 것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해명하고 있는 자세가 바로 트럼프가 써먹었던 대안적 사실 이런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진실인 것처럼 오도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 스스로가 판단해서 보도를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지 다른 어떤 누구에도 책임을 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방문진에서도 이런 소위 이제 그 MBC를 향한 여러 가지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요 나름대로 입장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